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모처럼 가족, 친지들 보러 고향에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올 추석은 연휴가 긴 만큼 귀성객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인천시는 귀성객들을 위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여객선 운행 횟수를 늘리고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 통행료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인 기자입니다. 5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한 설문조사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3년 전보다 2배 많은 귀성객이 고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객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인천시는 대중교통을 늘려 운행할 예정입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69대를 추가 운행하고 여객선도 평소보다 17회 더 운항합니다.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 통행료도 무료입니다.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두 터널을 지나는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성모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가족공원.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대신 부평 삼거리역 2번 출구에서 인천 가족공원까지 이동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되는데 셔틀버스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3분 간격으로 다닙니다. 인천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비상의료체계도 유지합니다. 인하대병원 등 25개 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병의원과 약국도 지정된 날짜에 문을 엽니다. 자세한 정보는 인천시나 군구 홈페이지, 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전통시장 주변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도 허용됩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과일과 채소값이 급등하면서 차례상 물가가 비상입니다. 올 추석엔 차례상을 준비하려면 지난해보다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는데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품목별로 어디가 더 저렴한지 잘 따져보시면서 장을 보셔야겠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열심히 가격표를 들여다보며 흥정에 나서보지만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 장보기가 좀 겁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비싸서 명절이니까 또 사야 하니까 나와봤어요. 특히 차례상에 올릴 과일과 채소를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체감이 굉장히 야채는 오히려 너무 비싸갖고 이렇게 다니면 주변 분들이 차라리 추석 끝나고 먹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구 많이 모이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물가가 비싸고 또 많이 대량 구입해야 되니까 굉장히 비쌀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장바구니 물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기 위해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차례상 차림 비용입니다. 대형 마트에서 차례상을 준비하려면 21만 6천 원이 필요합니다. 반면 전통시장에선 평균 19만 5천 원이 들어 10% 정도 저렴했습니다. 다만 품목별로 보면 대형마트가 저렴한 상품도 있습니다. 24개 품목 중 14개는 전통시장이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와 밀가루 등 가공식품, 그리고 과일과 소고기, 밤 등은 대형 유통업체가 저렴했습니다. 특정 품목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명절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통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 사과는 전통시장의 경우 5개 기준 13,900원 수준이지만 대형마트는 12,400원대로 약 10% 저렴했습니다. 배는 차이가 더 큽니다. 전통시장은 3개당 11,800원 수준인 반면 대형마트는 6,900원으로 50% 가까이 저렴합니다. 고기류도 국거리감인 한우 설도 가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7% 비싼 반면 같은 소고기여도 양지의 경우 전통시장이 30% 넘게 저렴했습니다. 가장 큰 차례상 물가 부담이 되는 채소값. 무와 시금치 모두 지난해 연휴 일주일 전보다 40에서 60%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추석을 맞아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사용처를 전통시장과 상점 간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이번 추석은 주말까지 닷새간의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인천에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가득합니다. 지역에 가볼 만한 곳을 김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가위를 맞아 인천 도호부관하에선 민속문화축제가 열립니다. 활쏘기와 투호놀이 등 잊혀져가는 전통놀이를 경험하고 송편과 유가 등 추석 음식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인근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에선 전통 공예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다양한 전통 문화 민속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공예 프로그램이랑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올해는 이제 풍요로움이라는 컨셉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좀 풍요롭게 드릴 수 있는. 연휴 마지막 날 중구 월미도에선 인천 무형유산 대축제가 펼쳐집니다. 무형유산 22개 종목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로 다채로운 무대가 시민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송도에선 흥겨운 야외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14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송도 트라이볼 앞마당에서 브릿지 마켓 행사가 열립니다. 뮤지컬 명곡 갈라 콘서트와 브레이킹 댄스 무대를 비롯해 환경을 주제로 한 단편 영화 2편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또 추석 연휴 마지막 날부터 사흘간은 인천 시티 투어 버스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송도를 출발해 을왕리와 무의도를 지나는 바다 노선과 인천역과 중구 상상 플랫폼 등을 경유하는 인천 레트로 노선이 할인 대상입니다. 총 닷새간의 연휴가 이어지는 추석 연휴.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더욱 풍성한 명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달 13일부터 18일까지 하루 평균 20만 1,000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작년 추석보다 11.6% 늘어난 수치로 과거 최다 기록인 2017년 추석 연휴 여객 수와 비교해도 약 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은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수요일로 약 21만 3천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시는 분들 많은데 벌쏘임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맘때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공격성과 독성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경북 예천에서 벌초를 하던 50대 남성이 말벌에 쏘여 쓰러졌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매년 평균 6천 건 이상 발생하는 벌쏘임 사고. 말벌의 왕성한 활동 시기인 8월과 9월에 집중됐습니다. 말벌의 주요 활동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 시간에 벌초를 진행하시면 벌 쏘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시간대에 특히 사고가 50%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벌쏘임 사고를 예방하려면 벌을 유인할 수 있는 향이 진한 향수와 화장품은 피하고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벌집 주변에서 신속하게 최대한 먼 곳으로 피해야 안전합니다. 벌은 어두운 계통의 옷에 더 큰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흰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좋고 긴 소매와 바지, 장갑, 모자, 얼굴을 보호할 수 있는 장구는 필수적입니다. 벌에 쏘였을 때는 신속하게 벌침을 제거하고 상처 부위를 얼음찜질로 붓기를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별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벌독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1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벌쏘임 후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호흡곤란, 발진, 심한 경우에는 심정지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바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전에 항히스타민제를 구매하시거나 말벌 전용 퇴치제를 구비한 후 벌초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땅벌과 쌍살벌, 말벌 등 말벌과에 속하는 종류만 수십여 종.
말벌의 독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훨씬 강하기 때문에 쏘이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700만 체육동포 여러분, 인천시장 유정복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인사드립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올여름을 이겨내고 한층 부드러워진 햇볕 속에서 단단하고 알찬 곡식과 열매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큰 풍수에 없이 추석을 맞은 것도 인천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과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해 주신 덕분입니다. 300만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 2위로 올라선 인천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며 새로운 인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각종 첨단 산업과 관광, 물류, 운송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출산과 양육, 청년 주거 정책을 인천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을 통해 국제평화도시에 가입하면서 아시아 주요 도시들의 경제적 공동체, 평화 공동체를 주도하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하늘길은 더 다양해지고 바닷길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철길은 인천을 시작점으로 수도권과 전국 곳곳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의 마음의 길은 세계인들과 연계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으며 말씀드렸던 부인 안민, 풍요로운 인천, 시민이 더욱 편안한 인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또 함께 나누는 행복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단구와 영종구가 신설되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이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왔죠. 원도심 중구와 동구는 제물포구로 통합되는데 지방의원 정수는 30% 가까이 줄어듭니다. 동구의회는 의원 정수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오는 2026년 7월부터 인천의 행정구역 체제가 바뀝니다. 중구 영종신도시엔 영종구가, 서구 검단신도시엔 검단구가 신설되고 원도심인 중구 내륙과 동구는 제물포구로 통합됩니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두고 동구의회에선 기초의원 정수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의회 의원 수는 모두 8명입니다. 여기에 중구 내륙 지역 의원은 3명으로 두 지역을 합치면 총 11명입니다. 하지만 제물포구가 신설되면 오히려 동구 의원 수보다 적은 7명으로 줄어듭니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기초의원 최소 정수인 7명만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은 기초의원 정수 축소로 인한 혼란을 우려합니다. 통합이 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에 대한 것들, 또 주민들 민원 사항에 대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 민원을 제기하려고 해도 의원 정수가 작기 때문에 의원들은 그 폭주하는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동구의회는 6일 제물포구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시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 인천광역시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제물포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이다. 사실 지방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지역사회의 오랜 수건입니다. 현재 인천 지역 광역 기초의원 수는 163명, 의원 1명당 인구수는 18,484명으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많습니다. 반면 인천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산시는 14,315명 수준으로 인천보다 약 4,000명이 적습니다. 인천 시민들은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지방의원을 만날 기회가 더 적은 겁니다.
이런 이유로 중구의회도 조만간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지역에선 의원 정수 확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루원시티의 학교 대신 오피스텔을 짓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특히 시교육청이 대안으로 제시한 인근 학교 분산 배치의 경우 아이들 걸음으로 왕복 1시간 이상이 소요돼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시교육청의 이런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도성훈 교육감은 아이들이 등굣길에 위험에 노출돼선 안 된다며 학교 신설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원시티 상업 삼용지. 당초 학교 부지였던 이곳에 오피스텔 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밀학급 우려가 나오는데 인천시 교육청은 과소학급인 인근 가석초교로 배치하는 걸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시 교육청의 이런 결정에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 인천시 의회에서도 강한 질타가 나왔습니다. 시 교육청이 3년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는 지적입니다. 2021년 인천시 교육청이 인천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원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 문제로 인근 학교 분산 배치가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핵심은 초등학교 용지 한 곳이 필요하다는 건데 3년 뒤 인근 학교 배치로 입장을 바꾼 건 문제란 주장입니다. 인근 학교 분산 배치가 불가라며 초등학교 한 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97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부서는 이 거리를 초등학교 학생도 충분히 통학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교육청이 얼마나 일관성 없이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시의회를 찾은 루원시티 주민들도 반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들어주십시오. 결국 도성훈 교육감 주재로 열린 긴급 간담회. 주민들은 3년 전 입장을 번복한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속초라고 하는 현재 배정학교 지역 단위, 지역의 왼쪽으로 단지 1.5km 이내라는 운영의 수치만 대입을 해서 가속초가 통합 안전학교의 조건과 수료가 가능한 식으로 조건을 만들었다는 부분이 주민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교육청은 가석초의 과소학급과 루원시티의 과밀학급을 동시에 해결할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석초는 28년, 29년 되면 학생 수가 200명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통폐합을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석초도 살리고 그리고 상업상 학생들도 배치할 수 있게끔 가석초로 배치안을 검토했던 거고. 오피스텔 건축에 대한 조건부 동의 철회를 요구했지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건부 동의를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좀 철회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의 교육감이 정무적으로도 여기는 홍콩 시설을 들어가면 안 된다. 시교육청은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산지구에 개발업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한 다음에 그 개발업을 한다고 오니까 교육청에서 그거를 막아달라.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루원시티에서 가속초까지 가려면 대로와 언덕을 넘어 30분 이상 소요되는 상황.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시와 LH에 루원시티 내 학교 부지 확보 요구 공문을 보냈다며 학교 신설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초등학교로 이렇게 배정을 했다는 문제는 이게 또 학교가 지어지면 또 다시 그쪽 배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지 확보를 하고 그리고 거기다 학교를 짓고 그래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부터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루원시티 내 학교 신설 문제는 조만간 관계기관 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LH와 교육청, 서구청 등 관계기관과 이달 중으로 학교 부지 확보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과거 하천 위를 콘크리트로 덮어 도로나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최근 들어 도심 속 자연 생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다시 자연 하천으로 복원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청계천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인천에서는 굴포천을 복원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하천 상류와 주변 지류는 여전히 콘크리트로 덮여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인 부평 굴포천입니다. 하천 위를 덮은 콘크리트 1.2km를 걷어냈습니다.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공사가 내년 준공을 앞두고 한창 진행 중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주차장으로 활용되던 공간이 시민들의 친수 공간으로 재탄생할 걸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복원 공사는 굴포천 하류에 집중돼 하천 상류와 지류는 여전히 콘크리트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맑은 물이 내려와야만 결국엔 아래물이 맑아지는데 지금 보시면 아래 상부가 대부분 다 덮여있기 때문에 윗물이 맑을 수 없는 조건이다. 생태하천 복원이 시급한 굴포천의 지류 중 하나로 세월천이 꼽힙니다. 전체 복개 구간 약 1km 가운데 절반이 한국 GM 부평 공장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평소엔 말라있지만 물이 불어나는 장마철이면 굴포천에서 올라온 물고기와 오리 등이 이곳을 찾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사실은 진작에 이게 공론화되고 생태 복원이 돼야 되는데요. 거의 3분의 1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그리 어렵지 않다. 결단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심 속 생태하천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천을 따라 바람골이 형성되면서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할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자연 휴식 공간도 제공합니다. 하천 복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란 지적입니다. 도시가 발전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그 과정 속에는 주차장이나 도로에 대한 걸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는데 이제는 그거를 좀 더 전환해서 풍요로운 삶을 하기 위한 새로운 하천의 복원이 돼야 되겠다. 현재 인천에선 굴포천 외에도 승기천과 만수천 등에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하천 복원을 환경 문제가 아닌 도시 발전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봐야 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